축축한 흙냄새와 타는 수지 냄새가. 나는 차가운 돌복도에 겨우 6살 배기 아이가 서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벨벳 로브를 입은 어른들의 목소리가 공기를 무겁게 짓누릅니다. 마치 당신이 말이나 한 조각의 땅이라도 되는 양 당신의 미래를 흥정하고 있습니다. 작은 손은 헝겊 인형을 꼭 쥐고 있습니다. 인형의 꿰맨 자국은 당신의 깨지기 쉬운 안정감처럼 해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14세기 잉글랜드의 하급 귀족 가문에서 태어난 소녀 엘리아나입니다. 오늘 당신은 29살의 왕과 결혼하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의 그림자는 작은 당신의 몸 위에 먹구름처럼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가 쓰고 있는 철제 왕관처럼 차가운 그의 눈이 당신에게 고정되고 당신은 아직 이름 붙일 수 없는 두려움에 속이 뒤틀립니다. 널찍한 돌 위에 울리는 그의 부추 소리는 경고처럼 메아리칩니다. 순수함이 배신당한 이 잊힌 이야기에 사로잡힌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아래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이 비밀을 함께 파헤쳐 봅시다. 이것은 엘리아나의 이야기이며 무제한적인 권력의 공포와 아이의 조용한 영혼의 강인함에 대한 증거입니다. 1997년 잉글랜드에서 세상은 잔인한 체스판과 같았습니다. 왕과 귀족들은 자신들이 짓밟는 삶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움직였습니다. 흑사병이 막 참혹한 수확을 시작하여 인구의 거의 절반을 죽였고 살아남은 이들은 권력이나 생존에 매달렸습니다. 봉건 영주들은 철권 통치를 했고 그들의 부는 밭에서 고생하다 젊은 나이에 죽은 농노들의 등골을 빼서 쌓아 올린 것이었습니다. 막강한 세력이었던 교회는 토지나 충성심을 위해 아이들을 남자에게 묶는 동맹을 축복했습니다. 결혼은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계약이었고 엘리아나처럼 어린 소녀들도 이 게임의 졸개였습니다. 연대기 작가장 프루아사르의 기록과 같은 역사적 기록들은 귀족의 딸들이 동맹을 확보하기 위해 5살이라는 어린 나이에도 약혼했으며 그들의 어린 시절이 남자들의 야망에 희생되었다고 묘사합니다. 신성한 권리로 무장한 왕은 무엇이든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신부, 전쟁, 생명. 그 누구도 감히 거부하지 못했습니다. 엘리아나의 세계는 권력이 절대적이었고 순수함은 소수만이 누릴 수 있는 사치였습니다. 당신은 노섬브리아의 황량한 저택에서 태어났습니다. 영지가 파멸 직전에 있던 남작의 막내딸로 말입니다. 어머니의 자장가는 아직도 귀에 맴돌지만 그것들은 아버지의 절망으로부터 당신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에드먼드 3세라고 불리는 왕은 당신 아버지의 동맹국들과의 연약한 평화를 공고히 하기 위해 신부가 필요했습니다. 당신이 그 대가였습니다. 6살의 당신은 지참금이나 조약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어머니의 품에서 떨어져야 한다는 공포만을 느꼈습니다. 왕궁으로 가는 여정은 진흙투성이 길과 굳은 표정의 호위병들로 흐릿했습니다. 솟아오른 첨탑과 끝없는 복도를 가진 궁전은 당신을 통째로 삼키기 위해 설계된 미궁처럼 느껴졌습니다. 왕을 처음 보았을 때 그의 얼굴은 야망의 가면이었고 그의 미소는 칼날 같았습니다. 그는 당신을 작은 여왕이라 불렀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라고는 없었고 오직 소유욕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은 인형을 꼭 붙들고 그의 시선의 무게로부터 당신을 구해줄 수 있을 것처럼 인형에게 속삭였습니다. 당신을 올가맨 체제는 당신을 둘러싼 돌벽만큼이나 차가웠습니다. 왕실 결혼은 합의가 아닌 금과 혈통으로 봉인된 거래였습니다. 엘리아나의 약혼은
궁정을 현혹하고 반대를 침묵시키기 위해 연출된 장관이었습니다. 침묵으로 공모한 교회는 제단에서 떨고 있는 아이를 무시한 채 그 결합을 성스럽게 했습니다. 궁정 사람들은 왕의 성질과 통제욕에 대해 속삭였지만 아무도 당신을 위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자기를 얻었고 왕은 당열의 상징을 얻었습니다. 당신은 두려움 외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궁정의 화려함, 비단, 잔치, 금박 입힌 성배들, 은 내면의 부패를 감추고 있었습니다. 하인들은 당신이 지나갈 때 시선을 피했습니다. 당신의 운명을 알았지만 개입할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연대기 작가 레딩의 조는 나중에 그러한 결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젊음의 순수함은 권력의 장부에서 단지 각주에 불과했다. 당신의 세상은 금박 입힌 세장으로 축소되었습니다. 모든 발걸음이 감시받고 모든 말이 재단되고 결코 원치 않았던 왕관의 무게에 모든 희망이 질식당했습니다. 궁전은 이제 당신의 감옥이며 황금 테피스트리와 활활 타오르는 벽난로는 따뜻함에 대한 잔인한 조롱입니다. 매일 아침 당신은 피부를 조이는 뻣뻣한 가운을 입고 당신의 눈을 피하는 말없는 시녀들이 머리를 따아줍니다. 당신은 엘리아나, 작은 여왕이지만 그 칭호는 사슬처럼 느껴집니다. 왕은 당신이 연회에 참석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전시된 인형처럼 앉아있고 작은 손은 들기엔 너무 무거운 잔을 쥐고 떨립니다. 궁정 사람들은 웃고 잔을 부딪히며 그들의 목소리는 당신 심장의 고동 소리를 삼켜버립니다. 당신은 미소 짓고 절하며 말을 걸 때만 대답하는 법을 배웁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밤에는 넓은 침실에서 혼자 헝겊 인형에게 속삭이며 한때 자유롭게 뛰놀던 노섬브리아 언덕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아이의 용감한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움직인다면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할 사람과 공유해 주세요. 엘리아나의 이야기를 계속 살아있게 합시다. 그 훔친 순간들 속에서 당신은 어머니의 목소리 기억에 매달리지만 궁전 벽은 그마저도 삼켜버리는 듯합니다. 왕의 잔인함은 당신을 어디든 따라다니는 그림자입니다. 에드먼드 3세는 모순적인 사람입니다. 궁정에서는 매력적이지만 사적으로는 괴물 같습니다. 그는 당신을 자신의 방으로 불러 의무를 가르치는데 그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롭습니다. 한 번은 연회에서 당신이 와인을 쏟았을 때 그의 손이 당신의 뺨을 너무나 빠르게 때려 방이 고요해졌고 그가 농담이라며 손짓하자마자 신경질적인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 당신은 그의 분노가 예측 불가능하고 무자비한 폭풍 같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는 당신의 두려움을 즐기며 당신의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알면서도 손님들을 위해 기도문을 암송하거나 노래를 부르라고 요구합니다. 궁정은 보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시녀 중 한 명인 마가렛 부인이 한때 당신의 눈물을 닦아주었지만 견뎌라 아이야, 다른 방법이 없다 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말은 위로가 아니라 세장이었습니다. 왕의 권력은 절대적이며 당신은 그의 소유물이자 아버지의 영지에 대한 그의 지배력의 상징입니다. 이러한 잔인함은 당신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세 유럽 전역에서 소녀들은 동전처럼 거래되었습니다. 페스턴 가문의 편지와 같은 역사적 기록들은 7살밖에 안 된 소녀들이 수십 년 더 나이 많은 남자들에게 약혼되었고 그들의 삶이 가족의 야망에 의해
좌우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약한 자를 보호하기로 되어 있던 교회는 종종 이러한 결합을 축복하며 성경을 인용하여 어린 시절의 강탈을 정당화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12살 된 공작 부인이 군벌과 결혼했고 그녀의 지참금은 그의 전쟁 자금을 대는 데 사용되었지만 그녀의 영혼은 시들어갔습니다. 잉글랜드에서는 귀족 여성들이 저항하면 혼인 무효나 투옥에 직면했습니다. 엘리아나, 당신은 수많은 사람들 중 하나이며 당신의 이야기는 고통의 테피스트리 속 한 줄기 실입니다. 연대기 작가 웨일스의 제랄드는 그러한 신부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그들의 눈물은 제국의 뿌리에 물을 주었지만 수확을 거두는 자들에게는 보이지 않았다. 체제는 약한 자들을 갈아 넣어 강한 자들을 먹여 살리는 기계였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도 당신은 희미한 빛을 발견합니다. 어느 날 밤 주방 하녀에다가 따뜻한 빵 조각을 당신에게 건네줍니다. 그녀의 굳은 살 박힌 손이 당신의 손을 스치는데 그 친절함에 당신은 눈물을 흘립니다. 그녀는 고향 마을의 노래를 흥얼거리고 잠시 동안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작은 보물들을 숨기기 시작합니다. 안뜰의 자갈, 연회장에서 주운 깃털 같은 것들을요. 당신이 그저 왕의 전리품이 아니라 여전히 엘리아나라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은 탈출을 꿈꿉니다. 비록 궁전 밖 숲은 늑대와 더 끔찍한 것들로 가득한 미지의 공간이지만 말입니다. 매일 밤 당신은 멀리 있는 신에게가 아니라 과거의 당신에게 용기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거칠고 자유로웠던 그 소녀는 속삭입니다. 살아남아. 왕은 당신의 날들을 소유할지 모르지만 당신의 영혼은 당신의 것이며 이제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엘리아나, 당신은 이제 9살이고 궁전은 더 작게 느껴지며 그 벽은 올가미처럼 조여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왕의 요구는 더욱 무거워집니다. 그는 당신이 궁정에서 그의 옆에 서도록 고집합니다. 그의 권력에 대한 침묵하는 장식품처럼 당신의 얼굴은 눈 밑에 그림자를 숨기기 위해 화장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유령처럼 움직여 그의 시선을 피하는 법을 배웠지만 그의 성질은 불을 붙일 필요가 없는 불꽃 같습니다. 그가 암송하라고 강요한 라틴어 기도문에서 당신이 더듬거리자 그는 당신을 차가운 탑방에 하루 동안 가둡니다. 틈새로 불어오는 바람은 길 잃은 영혼들의 합창처럼 울부짖습니다. 당신은 손가락으로 돌벽을 더듬으며 창살 없는 햇빛을 마지막으로 본 지 며칠이 지났는지 세어봅니다. 당신의 인형은 사라졌습니다. 그것을 유치하다고 말한 잔인한 시종장이 압수해 갔습니다. 그것이 없으니 당신은 묶인 곳 없이 표류하는 배처럼 두려움의 바다에 떠있는 기분입니다. 엘리아나의 싸움이 당신에게 와닿는다면 아래에 댓글을 달아주세요. 당신이라면 그녀의 입장에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궁정은 공모의 극장이며 그 배우들은 왕에게 도전하기에는 너무 두렵거나 너무 야심적입니다. 한때 친절했던 마가렛 부인은 이제 당신을 피하고 마치 당신의 고통이 전염되는 것처럼 시선을 돌립니다. 왕의 모든 변덕을 축복하는 주교는 제단에서 떨고 있는 아이는 무시한 채 신성한 질서에 대해 설교합니다. 연회에서 왕이 당신의 북부 사투리를 조롱할 때 궁정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그들의 조롱은 당신의 심장에 칼처럼 박힙니다. 한 번은 방문한 백작이 당신의 앙상한 몸을 보고 미간을 찌푸리며 잠시 멈췄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침묵은 땅을 주겠다는 약속으로 사들여진 것이었습니다.
궁정의 화려함, 보석, 음유시인, 구운 공작새, 은 도덕적 부패를 감추고 있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신부가 아닙니다. 당신은 왕의 지배력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이자 구경거리입니다. 아이를 소유물처럼 다루는 남자의 신성한 권리에 감히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역사는 이러한 침묵으로 가득합니다. 에드워드 2세의 궁정에서 어린 후계자들은 정치 게임의 졸개였고 그들의 삶은 은혜를 얻기 위해 거래되었습니다. 연대기 작가 라놀프 히그드는 귀족 자녀들에 대해 왕의 변덕에 묶여 그들의 젊음은 생각 없이 소모되는 화폐였다고 썼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당신과 같은 소녀들은 조약을 체결하기 위해 결혼했고 그들의 몸과 미래는 가축처럼 거래되었습니다. 천막 28년 8살의 프랑스 공주는 공작과 결혼했으며 그녀의 지참금은 수천 명의 사망자를 낸 전쟁 자금을 냈습니다. 먼지 쌓인 연대기에 묻힌 이 이야기들은 당신의 이야기와도 같습니다. 강력한 자들이 역사를 썼지만 힘없는 자들은 그것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고통은 여백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엘리아나, 당신은 그 여백 중 하나이며 당신의 존재는 궁정이 듣기를 거부하는 속삭임입니다. 그때 모든 것을 바꾸는 밤이 찾아옵니다. 당신은 왕의 방으로 소환됩니다. 실패한 조약으로 그의 기분은 어둡습니다. 그는 당신의 팔을 잡고 그의 숨결에서는 와인 냄새가 시큼하게 나며 손님들을 위해 춤을 추라고 요구합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아이가 아니라 오락을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당신 안에서 무언가 끊어집니다. 음유시인들이 연주하는 동안 당신은 춤을 멈추고 그의 눈을 응시합니다. 나는 당신의 인형이 아니에요. 당신은 작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방은 얼어붙습니다. 그의 얼굴이 일그러지고 그가 손을 들지만 당신은 움찔하지 않습니다. 처음으로 당신은 노선브리아에서 온 소녀가 당신 안에서 꿈틀거리는 것을 느낍니다. 사납고 부서지지 않은 채로 말입니다. 그는 당신을 다시 탑으로 보내지만 이번에는 훔친 숟가락으로 돌에 당신의 이름을 새깁니다. 엘리아나, 그 행동은 작지만 그것은 당신의 것이며 누구도 끌 수 없는 어둠 속의 불꽃입니다. 왕의 방에서 당신의 저항은 당신의 피부가 아닌 궁정의 연약한 외관에 흉터를 남깁니다. 탑은 몇 주 동안 당신의 집이 되고 축축한 벽만이 당신의 유일한 동반자가 됩니다. 왕의 처벌은 당신을 부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빵과 물, 불도 없이 목소리도 낼 수 없게. 하지만 당신은 부서지지 않습니다. 당신은 훔친 숟가락으로 돌에 이야기를 새깁니다. 길들여지지 않은 채 들판을 뛰어다니는 소녀의 이야기들을요. 경비병들은 당신의 침묵이 변했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이제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불에 단련된 철처럼 더 단단한 무엇입니다. 궁정은 감히 말대꾸한 작은 여왕에 대해 속삭입니다. 그들은 비웃지만 몇몇은 당신을 처음 보는 것처럼 다르게 바라봅니다. 마가렛 부인이 어느 날 밤 당신에게 쇼를 건네줍니다. 그녀의 눈은 죄책감으로 젖어 있습니다. 조심해라 아이야. 그녀가 속삭이지만 당신은 이미 조심의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이 저항의 이야기가 당신을 감동시킨다면 공유해 주세요. 엘리아나의 용기를 함께 기립시다. 당신의 마지막 행동은 달 없는 밤에 찾아옵니다. 당신은 북쪽에서 반란의 속삭임을 들었습니다. 당신 아버지의 동맹들이 왕의 폭정에 맞서 당열하고 있었습니다. 주방 하녀에다가 술 취한 경비병에게서 훔친 열쇠를
당신의 손에 쥐어줍니다. 도망쳐 아가.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당신은 궁전의 그림자 속을 빠져나갑니다. 심장은 전쟁북처럼 고동칩니다. 벽 너머의 숲은 검은 바다와 같지만 당신은 뛰어듭니다. 가시들이 당신의 피부를 찢습니다. 자유는 이름 붙일 수 없는 꿈이지만 당신은 어쨌든 그것을 쫓습니다. 왕의 병사들이 새벽에 당신을 찾아냅니다. 반쯤 굶주리고 피를 흘리는 당신을 그들이 끌고 돌아가지만 당신은 울지 않습니다. 당신은 세 장 밖의 공기를 맛보았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왕은 당신을 멀리 떨어진 수녀원으로 추방합니다. 그의 수치를 묻기 위한 곳으로요. 그곳에서 당신은 여성으로 성장하여 다른 소녀들에게 글을 읽고 꿈을 꾸고 세상에 자신의 이름을 새기는 법을 가르칩니다. 당신은 다시는 왕을 보지 못하지만 그의 그림자는 사라지고 당신 자신의 빛으로 대체됩니다. 엘리아나의 이야기는 역사 기록 속에 사라진 수많은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마테우스 파리스의 기록과 같은 중세 연대기들은 왕실의 야망에 희생된 아이들, 제국을 지탱하기 위해 그들의 삶이 지워진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아동 약혼 관행은 수세기 동안 이어졌으며 관습에 의해 용인된 조용한 폭력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 흔적은 남아 있습니다. 세계 일부 지역에서는 아동 결혼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권력이 여전히 취약한 이들을 희생시킨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역사가 바바라 더크먼은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과거는 거울과 같아서 우리에게 무엇이 있었는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다시는 무엇을 허용해서는 안 되는지를 보여준다. 엘리아나의 용기는 비록 허구이지만 역사의 잔인함을 견뎌낸 이들의 진정한 회복력을 반영합니다. 그들의 이름은 종종 잊혔지만 그들의 정신은 지속됩니다. 엘리아나의 비극은 역사가 지닌 상처이며 무제한적인 권력의 대가를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오늘날 잉글랜드의 궁전들은 박물관이 되어 한때 아이들이 울었던 홀은 사진을 찍는 관광객들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돌들은 기억합니다. 그들은 엘리아나와 같은 이름에 긁힌 자국, 지워지기를 거부했던 이들의 속삭임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세요. 잊힌 이들을 결코 선택하지 않았던 왕관의 무게를 짊어졌던 아이들을 기억하세요. 이 이야기를 엘리아나뿐 아니라 역사가 간과했던 모든 영혼을 위해 공유해 주세요. 그들의 사슬은 이제 녹슬었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시간을 넘어 메아리치며 들려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엘리아나, 당신의 조용한 저항 속에서 당신은 그 영원한 합창단에 자리를 새겼습니다. 사라지지 않을 이름을요.